뭐 경선 결과를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. 그러나 욕심 같아서는 저는 호남에서부터 압승을 거두어서 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그렇게 사실상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. 그것이 저의 욕심입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현장 투표 결과가 노출돼가지고 아주 큰 논란인데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어제 저녁에 여러 군데서 제가 보셨죠? 메시지를 받았거든요. 네. 요즘은 뭐 하도 그 정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올까? 이게 네. 진짜일까?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 메시지를 봤습니다만 지금 각 캠프별 반응도 다릅니다. 그러니까 이 유출로 인해 가지고 그 덕을 보는 쪽에서는 네.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유출됐을 것이다. 예.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250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예. 거기마다 또 각 후보가 참관인을 보내니까 4명씩의 참관인이 있고 그러면은 그 정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출된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예. 또 이 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퍼뜨린 거 아니겠느냐. 예를 예. 들어서 지금 어제 결과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대세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예. 퍼뜨린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 캠프가 있고. 그러니까 이 결과를 받아보게 되면 역시 문재인 후보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안희정 후보가 2위로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데 예. 어제 돌린 그 투표 결과에 따르면 2위가 이재명 후보로 나오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혹시 2위가 누구인가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또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또 할 수도 있고 예.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. 밝히기 전에는 섣부르게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. 근데 소 국장님 이거를 조사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민주당 선관위도 일단 유출된 것은 다 허위다라고 예.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과정을 조사하겠다라면서 이제 조사위원들까지 다 구성을 했거든요. 그런데 뭐 저러다가 이제 뭐 흐지부지 넘어가겠죠. 넘어가는데 이번 사안이 결국은 저게 당의 어떤 관리 능력에 대한 문제라고 이제 제기의 핵심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. 결국은 이렇게 지금 현장 투표를 250군데 이렇게 한 부분에서 저 보안 유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허술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결코 이게 좋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오는 수치만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압도적이죠. 다른 후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제 이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당의 관리 능력 자체에 상당한 의구심을 그 국민들한테 줬다는 부분은 결국 당의 지금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?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쪽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저러한 부분들이 또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과 함께 이 당의 어떤 전체적인 장악력이랄까요? 이러한 관리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들 전인범 사령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표창원, 손혜원 의원 쭉 이어져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5.18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 발언까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일련의 이런 흐름들이 일종의 이제 가랑비에 옷 젖고 있다. 문재인 전 대표가 너무 이게 대세론이라고 해서 막 조심조심 부자 몸조심 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큰 거 한 방은 없는데 이게 가랑비에 지금 잽을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.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정말 국가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포부를 지금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한번 고리를 확 끊을 필요가 좀 있다. 과감한 결단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조금씩은 유출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.
예.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저 발언이나 송영길 본부장의 그 발언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, 예견된 사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후보자들이 선거 관리라든가 이러한 룰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에 문 전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 문제 제기를 한 바로 저 근거 자체가 봉인을 해두고 그냥 나중에 놔두게 되면 결국에는 참관인들이 각 후보 캠프에서 지명이 돼가지고 나가 있는데 다 확인하죠. 과거에 그 보게 되면 전략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예. 이거 혹시 유출되면 어떡하느냐라고 그 문제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이제 그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역시 거 봐라, 내가 우리 캠프 측에서 이야기했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은 거냐라고 하면서 저 말을 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저 캠프의 메시지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. 문재인 캠프에서는 유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고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, 그다음 나머지 두 후보 캠프에서는 야, 이게 강력하게 이게 문제다, 이거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지금 저게 문재인 캠프 측에서 유출된 것처럼 인정하는 꼴이 해석이 돼버렸는데 되죠. 네.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. 사실은 이제 이 문서 그 어디에서 유출된 것인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캠프에서는 어찌 됐건 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예. 안희정 지사,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팽목항으로 바로 달려갔거든요. 그걸 취소하고요. 이 의미는 어떤 거라고?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후보들은 뉴스가 있는 곳에 가야 되죠. 당장 이 세월호 그 인양 문제와 예. 그리고 조금 뒤에 그 있을 그 이제 세월호 3주기 문제, 예. 이런 것들이 하면은 당분간은 세월호가 뉴스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다면은 후보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따질 때 뉴스의 초점에 있는 곳에 가 있어야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눈에 그렇죠. 많이 띄게 되고,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, 예. 예,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새 후보의 예. 멘트들이 굉장히 아전인수적이었다 하는 알겠습니다. 측면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